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여의도요 민주당 독재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오늘 겪은 건 아니지만 정말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는데 해도 이거는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부 다 우리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입법 독재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금 양이 안 차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 또는 이 국조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강공도 아니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이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그야말로 야당의 이 파행적 국회 운영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즉 쌍특검법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견이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에 이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제의를 요구하는지 입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에서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함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세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충주시에 있는 주무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이렇게 이제 생생하게 실감나게 홍보 좀 잘해라, 이렇게 예시까지 들 정도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비대위원 등등으로 영입한 인사들이요, 지금 서민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빨대왕에 집중적으로 출연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또 뉴스거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전과자들이 너무나 많다, 44%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유공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5.18 문제 이런 유공자들까지도 전부 전과자로 이제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44%가 아니고 41%다, 이렇게 이제 수정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거 너무 참 뭐죠, 이런 거 좀 내용. 그래서 요 내용도요, 지금 이제 이 김남구이가 이렇게 디스를 많이 했거든요. 김남구이가 요런 것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지금 이제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김남국 의견을 보면은요, 전과 이범, 그러니까 위선을 가면을 던진 전과 이범 이낙연 해서 정말 추하다 못해 찌질한 정치인이다, 이렇게까지 찌질한 사람인지는 몰랐다. 그렇지만은 실망하지는 않는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언론에서 잘 포장을 해서 일반 국민은 젠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부터 오만과 특권의식에 쩔어 꼬이고 비뚤어진 성품의 사람이다. 미디어가 포장해 주었던 위선을 가면을 이번에 버친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요, 이낙연의 정치는 단 한 번도 진보적이었던 적이 없고 그럼에도 호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호남 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팔아 민주당에서 꽃길만 걸어왔다. 권력의 다물만 쪽쪽 빨아먹으며 기생해 오던 그가 이제는 서슬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을 하다가 전과가 생긴 동지들 43%가 전과자는 딱지를 붙이며 비난하더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요, 설령 이 통계치가 조금 잘못된다 하더라도 요거는 매우 심하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남국의 이게 수준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자, 김남국이가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를 갖다가 아주 이 비하 정도가 아니죠.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김남국 초선이죠. 이낙연은 지금 5선이죠. 아주 중진 원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44%하고 41%이 차이 때문에 이 정도로까지 비판을 해야만 마음이 풀리냐. 요게 바로 김남국의 수준이고, 이 김남국이가 혼자 이런 의견을 내놨겠느냐. 당연히 이재명 쪽하고도 내통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재명에 대한 충성 맹세, 명비어천가. 그래서 이미 이제 무소속이 되긴 됐지만은 어차피 이제 안산에서 이 김남국이가 출마를 안 하겠습니까? 출마하겠죠. 자, 그러면은 전주에서 말이죠, 이 강성희 진보당이 빨갱이 이런 사람이 출마해서 당선이 된 데는요, 결정적으로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 공천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래서 이제 김남국이가 다시 복당 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대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말하자면 가짜 헛수еб이 하나 대충
공천을 해줘서 별로 표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쇼를 하려고 하는 유도하는 이런 차원에서 낸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찌질한 정치인이 아니고 찌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본인 수신제가라고 하는데 먼저 본인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인간이 돼서 돌아와라. 이미 말이죠. 이 코인 투기만 갖고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인간입니까?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요. 지금 방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는데 그렇지만은 계산해고 보니까 44가 아니고 41%가 맞다. 그러면서 44%에는 민주화운동하고 노동운동 여기서 실정법 위반한 경우로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게 큰 실책이었다. 그래서 지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용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정중히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 민주화운동 딱 하면 이제 광주 호남 쪽이 제일 많은데요. 여기에서 지지표가 안 나오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표가 나올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44가 아니고 41% 이렇게 수정 발표를 하면서 정중히 사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만 이렇게 가차없이 비판한 정도가 아니라 정성호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한 분을 제외하면 16% 정도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민주화 노동운동의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냐.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고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다. 이걸 보면은요. 정성호하고 김남국의 이 논지의 전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당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당 차원의 대책은 당연히 이재명이 물었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정성호는 이제 친명 좌장이고 김남국이는 친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거. 참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도 정치지만요.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이 이재명의 사당 정도가 아니라 개딸 전체주의 이게 분명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낙연, 그리고 김남국이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현근택 논란. 현근택 논란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입장문까지 내놨어요. 사과를 드리려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문자를 남기고 지금 이제 10번이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꼭 만나고 싶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근택 논란과 관련해서요. 정성호 문자가 포착된 바 있어요. 현근택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현근택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당직 자격 정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당직 정지를 하니까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중 경고다.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내가지고, 요게 이제 또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아파갖고 당무도 수행 못할 정도가 된다? 이거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당무라고 본다면 서열이 문제가 아니라 친명 좌장 정성화 문제고 지휘 계통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휘 계통을 밟으려고 한다면 홍익표 원내 대표를 통해서 이런 거를 검토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비선. 이거 그러면 정성호가 말하자면 이게 최순실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 그러니까 비선을 이용한다는 측면과 그리고 지금 아프고서 꼼짝 못한다고 완전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또 문자로 몇 번씩 주고받는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위선, 이 거짓말, 가짜뉴스 이게 모든 몸통에 다 젖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홍익표가 말이죠.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익표가 말이죠. 이 논란 발언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 예, 직접 조사를 의뢰했다고 지금 이제 민당 원내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워낙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돼서 홍익표가 당 사무처에 직접 조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 밝히는 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벌써 정성호하고 지금 이 주고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사과와 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낙연과 그 다음에 현근택 문제에 관한 민주당 내 문제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빨대왕이라고 하는 이건 서민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유튜브 방송인데요.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전부 다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에 의해서
전부 발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민경우, 김경률, 그 다음에 박상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서민의 유튜브 채널에 집중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의 사실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별도 여러 차례 이제 집중적으로 또 이 정례적으로 많이 출연도 했지만은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이 김경률 회계사는 생계형 한동훈 팬클럽 김경률 이런 주제로 여러 차례 그 출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민경우 이번에 이제 그만뒀지만 민경우 길 대표도 공식 임명장을 받기 전날까지 요 빨대왕에 나와가지고 비대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활약상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 민경우하고 김경률의 빨대왕 활약상 같은 편집본까지 따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인재 영입 1호 케이스로 임명된 참여연대 박상수 변호사도요 작년 검수한 박의 미래 한동훈이 싸우는 이유 이런 주제로 빨대왕에 여러 번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연하면서 한 위원장의 온라인 팬카페에 가입했다. 빨대왕에 나왔던 박 변호사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민 교수가요. 방송에 나왔던 출연진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 출연하고 국민의 영역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분들이 잘해서 영입된 것일 뿐 우리 방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뭐 이래저래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서민 교수가 얘기했듯이 뭐 본인들의 자질이 이제 우수하니까 뽑히지 않았나 이게 이제 기본일 것이고 또 이제 또 더 좋게 얘기한다면 서민 교수가 이제 사람을 볼 줄 아는 해안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요. 지금 이제 이 단신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이렇게 좀 많이 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경우에는요. 국회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예. 자, 곰수지연 규탄한다. 그리고 재난의 정쟁화 중단하라. 예, 이런 내용으로 이 손 플래카드를 들고 오늘 지금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태원 그 특별법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또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재석의원 177인 중에 177명이 저는 찬성한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 법안은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오늘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수정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박주민은요, 이 악법이라는 악법은 완전히 다 만들어요. 공수처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검수완박법, 그렇죠? 악법 제조 메이커가 바로 이 박주민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번 이 핵심 내용은요. 특별조사의 특조위를 갖다 11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자가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특조위가 검찰과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이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논의를 했지만 이제 결국 합의가 무산이 됐는데 이게 쟁점이게요. 특조위가 특검 임명을 위해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결국은 이건 최종적으로 삭제가 됐고요. 특조위 활동 시작을 갖다가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특조위 시작은 4월 10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이나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의원이 이거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우연적 요소도 상당하다. 이래서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이러는 사이에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거리는 과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요.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 명의로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거 이거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정부로 이송이 되면은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해서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약간의 유보적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기류다. 왜냐면요. 쌍특검법이 지난 5일 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직후에 특조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유가족도 아까 이만희 의원이 얘기할 때 반발하듯이 유가족의 반발과 같은 여론 악화도 조금 부담스럽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재원 대통령도 오늘 거부권에 대해서 얘기할 시기는 아니다.
좀 더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조금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우선 세월호 참사를 봐라.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절대적으로 더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세월호하고 이 전반적인 흐름이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쟁법이죠, 정쟁. 자, 그래서 예컨대 특조위의 규모와 구성, 활동 기간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데, 세월호 참사 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8년간에 걸쳐서 9번이나 수사와 조사가 되풀이 됐어요. 자, 그런데 드러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인사들의 일자리만 챙겨졌다. 예산이 뭐 수십억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이태원 특별법도 말이죠. 2년 동안에 한 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조위 인건비가 그중에 약 60여 명이니까 72억으로 75%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악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됐다. 그래서 쌍특검법이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듯이, 이번에 요 문제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 논리로, 정치인 논리가 아니고요. 이 법 논리니까 법 이슈니까 법으로 다뤄야 되겠죠. 이거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부권 행사의 논리가 전부 다 이제 그 거부권 이 국회에 돌려보내는 문서에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특검 거부권 했을 때 그 논리로 그대로 반박을 하면서 역공을 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사과, 거부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이 지난 5일날 국회를 보낸 의견서에 보면은요, 이번 특검 요구하는 민주당 측이 고발해서 수사가 개시된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해서 수사도 착수하게 된 것이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특검까지 추진해서 수사를 또 진행해? 그러면 고발한 측에서 수사까지 하는 전형적 이해충돌 법안이라는 거죠. 고발하고 수사도 하고. 그러면 고발하면 이 시민단체가 고발한다. 그럼 검찰, 경찰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 주체는 달려야 되는데, 똑같이 민주당이 지금 이제 수사까지 하는 이해충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말이죠. 이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라면서 공세를 펴니까 윤 대통령도 똑같이 특검을 추천한 것이 이해충돌이다. 바로 대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50억 클럽 특검법 제의 요구 안에서도 50억 클럽 사건은 개발사업 당시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이라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결국 로비를 바라는 사람들이 현 정부 여당보다는 야당의 우호적인 인사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여당은 배자한테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당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동하다. 그렇죠? 창인회가 요청하고 창인회가 특검을 독려시켰고, 덕본 사람은 전부 다 이재명 측 인사인데, 이재명 측이 특검을 정해갖고 자기네한테 덕본 사람들을 수사해? 이거 수사가 되겠어요? 요 점만 보더라도 방탄 수사이고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 게 누구냐?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 11월에 최도술과 같은 측근 비리 특검에 대해서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의 수사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특검 비리를 거부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논리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요, 국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특검법을 추진한 한나라당을 겨냥해서요,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검찰권이 위협받고 있다. 검찰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검찰 수사 소추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논리, 그리고 현 민주당의 주장, 요거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그런 특징 있는 이 반박, 거부권의 논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홍익표가요, 거부권을 행사한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거부권을 처리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공포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누가 누구한테 기회 준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참 기가 막히네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국무총리 주재, 예, 오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 홍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야,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 국민에게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라. 그러면서요,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부간 충TV 요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2배를 넘어선 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좋은 정책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생 회복도 굉장히 강조하고요. 안보 차원에서 또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